참 슬픈 사진인데요. 이게 그 84년도에 인도 보팔에서 썼던 사망자들 사진입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2,000명이 죽었어요. 그 뒤로 사망자 수가 뭐 지금도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 60만 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고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죠. 이런 사건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산산산 하면서 터지듯이 나중에는 더 큰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나는 것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위험물질의 관리 체계 내지는 응급 구조 체계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로 좀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나왔던 이야기고요. 실제로 구미불산 터졌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하려고 내려가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의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을 환경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작물은 측정하지 않습니까? 작물의 불산 농도가 중요한데 왜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작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식약처 수사이다. 그리고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거에 가서 분석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 이런 거죠. 참 말이 안 되죠. 3단 지역은 전혀 환경부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체계, 어떤 일이 터지면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서로 따지고 있는 요 상황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이런 사건들을 더 확대시키고 더 문제들이 더 재발하는 이런 문제의 원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관련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되면 사건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거 따져야 되는 거죠. 아까 국립부산처럼 이게 고압가스야 저압가스야 따져야 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단일 체제로 실제로 그 구미부산 사고 이후로 이 정부에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일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요,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일원화는 뭐냐면 사고 수습에 대한 일원화입니다. 저는 이 사고 수습은 당연히 일원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관리의 체계,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뭔가 조금 좀 손을 좀 보고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우왕좌왕하고 서로 소관부처의 다툼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늘 나왔던 이야기죠. 알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구미부산도 그랬죠. 실제로 법적으로 몇 톤 이상 혹은 몇 인 이상 이럴 때 법적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배출량 조사를 연간 1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9.2톤이면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할 때 9.9톤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 생산이나 사용은 한 10몇 톤 하더라도 9.9톤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작업자가 30일 이상입니다. 29명만 고용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내지는 20명만 하고 한 10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거죠.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법적인 체계들이 뭔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불사만 넣고 보면 45kg 이상이면 생산, 사용, 보관하는데 다 법적인 규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불사만 넣고 보면 연간 150톤, 저장으로 놓고 보면 1톤입니다. 1톤. 다 빠져나갈 수 있죠. 응급 대응 매뉴얼 항상 나옵니다. 일부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환경부에서 만드는 응급 그 매뉴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터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는 이 매뉴얼은 그냥 보고서 내지는 이 어떤 규정에 불과합니다. 이게 되려면 반복적 훈련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구미부산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환경부에서 이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핸드북을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입니다. 늘 원흉이 뭡니까? 사건이 터지면 원흉이 누굽니까?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볼까요? 구미 사건의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로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아다시피 사고라고 하는 것은 3단계의 이론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근본 원인이고요. 이 근본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간접적인 사고가 우리가 늘 언론에 보도되는 실수입니다. 작업자의 실수. 이거 간접 원인입니다. 이건 사고 원인이 아닙니다. 간접 원인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근본 원인입니다. 작업자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보호구를 왜 안 썼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발이 미끄러져서 밸브를 발로 밟았느냐?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더 중요한 거죠. 작업자가 실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사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 이 노동자들의 모든 원인을 다 돌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유착관계 뭐 옛날보다 많이 낮았다고 하지만 작년도 국감에서 발표됐던 건데요. 이게 울산에 있는 모 화학업체인데요. 환경안전팀 관공서 비용입니다. 이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이 조그만 회사가 한 1억 7천 정도의 로비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되느냐는 뭐 낮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보세요. 울산지청, 노동청, 산업안전공단, 소방본부, 남구청, 가스안전공사, 검찰청, 가스출장소, 환경출장소 모든 환경과 관련된 관계부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좀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것도 하다못해 일원화가 되면 회사들도 로비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만 갖고 계속 로비하면 되잖아요. 네, 못 가져가면 되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부처와 관공서들을 로비를 하려니까 힘든 거죠, 사실. 빨리 없애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